요즘 환자분들의 엘보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취미생활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바쁘게 사시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엘보 질환이죠. 여기 팔꿈치의 바깥쪽이 아프기도 하고요. 여기 안쪽이 아프기도 하죠. 병명은 쉽게 표현할 때 바깥쪽이 아프면 테니스 엘보, 안쪽이 아프면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질환이지만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찾으실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왜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활동적인 청년, 중년층이시기 때문이죠. 이분들의 특징, 매우 바쁘십니다. 따라서 병원 한번 방문하러 시간 내시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엘보 질환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둘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병원에 빨리 가야 되나 아님 빨리 가진 않아도 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본인께서 어디에 속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엘보 환자분의 첫 번째 타입, 바로 취미생활로 인해 엘보 질환을 가지게 되신 분입니다. 요즘 환자분들의 엘보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취미생활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골프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골프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골프 때문에 엘보가 아파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 외에도 테니스, 배드민턴 등의 라켓 스포츠 역시 엘보 질환을 많이 일으키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어떤 취미 활동이건 간에 손목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취미는 모두 엘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본인의 취미 활동 때문에 엘보 질환이 생기신 분들은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일까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병원을 빨리 안 가셔도 된다면 그 대신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답은 간단합니다. 그 취미 활동을 잠시 중단하시면 됩니다. 엘보 질환의 가장 궁극적인 치료는 바로 휴식입니다. 교과서적으로도 엘보 질환 치료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wait and see입니다. 기다리고 지켜본다. 이게 교과서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치료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환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운동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쉽게 얘기하시네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적어도 취미 활동으로 인해 엘보 질환이 생기신 분들은 불행 중 다행히도 하나의 큰 이점이 있으신 겁니다. 바로 엘보 질환의 원인이 되는 활동을 중단해도 생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제가 엘보 환자분의 두 번째 타입을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타입의 환자분들은 바로 본인의 직업 활동 때문에 엘보 질환이 오신 분들입니다. 상당수의 엘보 질환 환자분들은 35세부터 55세까지 한참 사회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본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손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쓰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겐 대부분 wait and see, 즉 기다리고 지켜보는 치료는 말 그대로 언감생심에 가깝습니다. 특히 오른손잡이인 분께서 오른쪽 팔꿈치에 엘보 질환이 발생하면 그냥 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겨우 이 엘보 질환 때문에 생업을 관두시거나 바꾸실 수는 없습니다. 이땐 의사가 쉬는 치료를 권유드리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엔 의료진은 치료의 목표를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즉, 환자분께 도움이 되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빨리 엘보 질환 통증이 가시도록 해드리고, 그를 통해서 이 환자분께서 하시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엘보 질환의 고통은 업무의 효율성을 매우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환자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만약 본인의 엘보 통증이 업무 활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 맞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빨리 찾으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왜냐? 안타깝지만 엘보가 아프다고 쉬실 순 없으실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상태로 참고 계속 일만 하시는 것은 결국 질환이 악화되고
통증도 같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은 하시되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본인의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일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일단 급한 불을 끄셨다면 이젠 좀 여유를 가지고 업무상 손목을 무리해서 쓰는 활동을 줄여 나가시는 방향으로 천천히 조정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또한 업무를 보실 때 보조기 등을 착용하여 엘보 힘줄 병변에 자극이 덜 가도록 해주시는 것 역시 도움이 분명 됩니다. 호전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병원에서 엘보 힘줄에 대한 관리를 받으시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죠.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엘보 질환 환자분들 중 누가 병원을 빨리 방문하셔야 되나 자세히 이야기해봤습니다. 짧게 정리해볼게요. 취미활동으로 인해 엘보 질환 발생하신 분들 반드시 꼭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취미활동을 잠시 중단하시고 지켜보시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도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때 병원 찾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직업활동으로 인해 엘보 질환이 발생하신 분들은 당장 그 업무를 관두실 상황이 아니시라면 빨리 병원을 찾아주세요. 빨리 치료받으셔서 통증을 해결하시고 통증에서 해방된 상태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시는 게 본인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